중국의 성장률이 4%까지 떨어졌다. 쇼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쇼크냐면 세계 공장이잖아. 전 세계 물건의 60, 70%를 공급하는 중국이 성장률이 저하됐다라는 얘기는 이건 이제 정상적인 물건 생산이 안 된다는 거고 전 세계의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공산품들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공급망도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역 폐쇄도 심한데 이것 또다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악영향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이 고의로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마만큼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중국은 성장률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심지어 성장률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요. 신기하다. 중국이지 뭔들? 그렇지.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곧 양회를 하겠습니다만 양회에서 전년도에 대한 그 분석이 아니라 내년도에 얼마 합시다고 하면 그 퍼센테이지로 갑니다. 근데 그동안은 최소 7% 이상을 얘기를 해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로 관련해서 한 14%까지도 하겠다라는 전망치가 있었고 세계 경제 전문이나 IMF도 그걸 또 믿어줘요. 네, 지네들이 얘기하면 그만큼은 지켰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대놓고 4%에서 5%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죠? 중국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수출 위주의 방식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은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하고 원료를 대줍니다. 인민폐로.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럼 중국 정부는 이걸 싸게 팔아가지고 달러를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이 공산품이 생산된 원가하고 수출가를 비교해보면 마진이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은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손해보고 팔지만 어쨌든 달러가 들어오게. 그렇죠.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긁어 모아가지고 돈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돈을 갖고 딴 데 가서 선심도 쓰고 빌려주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돈 자랑도 하고 하면서 봐, 전 세계에서 지금 돈 꿔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어. 미국 돈 없잖아. 유럽 돈 없잖아. 이러면서 대접을 받아온 거죠. 그렇죠. 국제기구 수장들 다 자기 사람들로 채워놓고.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벌어들이는 산업 발전에 있어서 사실 수출이 기여한 공로는 매우 미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벌이가 없어. 팔아도 안 남는 장사야. 그냥 돈만 많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달러만 많이 공산당한테 몰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남는 장사를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업은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나 정부들은 항상 정부한테 한 3개월 정도 선보를 땡겨 쓴 거예요. 중국의 농민들이 그렇거든. 씨 뿌리기 전에 70% 받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씨 사고 농약 사갖고 농사 짓고 나중에 쌀로 갖고 30% 나머지 추가로 받는 형태란 말이야. 근데 공업도 농업도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돌렸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인민폐를 퍼부어갖고 원자료 달러 써갖고 밀어줬어. 만들었는데 안 팔려. 안 팔리면 멈춰야 되잖아. 네. 멈추면 굶어 죽어. 경제가 안 돌아.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물건을 전부 다 바닷속에 처음 넣었어요. 폐기를 시켰습니다. 실제 완성품을. 이게 어차피 정부한테 빌린 돈이잖아. 기업이 나 이거 창고에 가득 찼어요. 더 만들어라 해도 못 만들어요. 공장문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완성품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실제로 수출을 못한 상태에서 공장들과 기업들을 정상화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보조금들을 쏟아 넣은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갖고 있던 달러를 다 써버린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당장에 원재료를 사올 달러도 없어요. 중국 안에.
그 정도로 외환 자금이 딸딸 다 꼬리를 말았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거의 코로나를 미국이 중국을 괴사시키기 위해서 퍼뜨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에너지 수급도 러시아한테 국경에 그 탱크 배치 안 하는 조건으로 배럴당 거의 150달러로 10년 동안 지금은 이제 한 90달러까지 하지만 150달러 가격으로 웃돈을 줘가면서 그 물건을 그 장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프도 깔았잖아. 20조 원 들여가지고. 근데 그 파이프를 통해서 러시아 석유를 안 줘요. 달러를 안 주니까. 이마만큼 진퇴양난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팔리지도 않은 물건, 팔아봐야 땡전 한 푼 안 남는 물건을 굳이 중국 정부가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공장들한테 돈을 안 주고 가동률을 줄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의 GDP가 10% 성장을 한다고 치면 그중에 4, 5%를 건설이 담당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도 그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건설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전부 다 끊겼습니다. 그렇죠. 건설 노동자 다 지금 실업자 됐고요. 건설 업체 다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금 줘놓고 집 받아야 돼 분양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돈 다 떼일 처지인데. 그리고 그 지방 정부들 역시도 사실은 그 건설 업체나 부동산 업체로부터 받는 재정이 엄청났거든요. 세금이. 그게 다 날아간 거죠. 그게 다 날아간 거죠. 하지만 그걸 살리겠다고 다시 거기다 돈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면 부자들 삥을 뜯겠어요. 시진핑 님이.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하기 때문에 삥을 뜯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예전처럼 방만한 경제 운영 못해. 우리 내수에 쓸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서 우리끼리 돌려 쓰고 수출 안 해도 좋아라는 전략으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죠. 돈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근데 오른 물가에 대비해가지고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이 생산이 안 되니까 물가는 올랐는데 오른 물가로도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우리도 싼 값으로 못 팔아. 나도 배고파. 그동안 플라스틱 바가지 니들 100원에 줬잖아. 지금부터는 300원, 500원 줘야지 내가 팔 수 있지. 우리도 옛날처럼 물건 못 만든다. 그리고 굳이 만들고 싶으면 니네들이 돈 갖고 들어와서 투자해서 만들어 갖고 나가. 자, 이런 방식으로 경제체제를 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결과적으로, 경제 규모가 7%, 8% 돼야 되는 거는 그 정도 규모로 경제 성장을 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매년 1000만 명의 신규 구직자가 나옵니다. 올해도 졸업 시즌이 걸려있는 9월, 10월 달 되면 1000만 명의 구직자가 나오는데 대박이다. 이 사람들을 고용을 시키려면 10% 정도는 성장을 해야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근데 지금 4%로 줄였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10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올해부터는 바로 실업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죠. 난리를 치겠지. 연병을 하겠지. 돈 내놓고 직장 내놓으라고. 사회주의 국가 뭐 이 모양이냐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산업 패러다임을 돌리려면 일단 돈이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부자들 삥 뜯는 거. 국내에 있는 돈은 이제 웬만큼 삥을 뜯었으니까 해외 나가 있는 자산을 삥 뜯어갖고 오는 환수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동안 돈을 벌었던 개인 기업들, IT 기업들, 고소득자들, 연예인들, 이런 애들한테 음성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그동안 우리 사회주의에 세금이 없어야 했는데 일반 서유럽 복지국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도 뭔가 SOC가 필요해요, 이제는. 왜냐면 경제를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건설을 때려치우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황금 양말 골드만삭스가 중국이 앞으로
화석 에너지 전환 정책에다 투자를 해갖고 그걸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는 중국에 이제 일부 소비재들은 생산 수입을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OEM 생산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해외에 팔아 넘기는 그 작업을 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장을 돌리는 비용을 한국 기업들이 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생산 기지로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불 주잖아. 계약금 던져주고 재료비 주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공급받는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재이기 때문에 소비재나 뭐 이런 거보다 그쪽 산업 생산에 필수로 들어가는 중간재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일부 조금 손해가 이게 전체적인 주문이 줄어드는 품목이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 그 충격적인 여파가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 중국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급선에서 물러가 버린 몇몇 그 산업군에 대해서는 그 반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제가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생길 걸로 봐요. 대표적인 석유화, 기계류들, 그래서 기계 가공 부품들, 이런 부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에서 물건 많이 사다 쓰던 유럽과 미국은 최악의 물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생필품 부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 대신에 그 대체되는 부분을 우리나라가 좀 받아들이려고 하면 결국 그러한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통일 한국에서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져 갖고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통일 한국 남북한의 경제 교류만큼은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국제정치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